자, 앞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멘탈 관리에 대한 중요성, 멘탈 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멘탈 도대체 뭐가 위협하는지 이러한 맞아요. 것들을 잘 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어떤 숙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인 찾기더라고요. 아, 맞죠. 네, 원인만 잘 찾아도 이미 반은 해결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헛다리를 짚는다거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암덩어리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멘탈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에요. 이왕이면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매칭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찾기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눠보려고 해요. 네.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을 절대로 단순하고 가볍게 여기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볍고 단순한 사람인데 이 부분만은요. 가장 심각하지만 또 우리 아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왕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질이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네, 일부 친구들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잘하고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들이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왕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법정 소송 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고립 때문에 아이들이 멘탈이 흔들린다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저는 꽤 만났어요. 제가 그래요? 그게 조금 슬퍼요. 네. 뭐냐면 지가 그냥 혼자 밥 먹고 그러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뭘 그렇게 놀 게 있냐. 그리고 친하게 지내서 뭐 하냐. 아이는 아파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면 어른이 돼서도 독립된 어떤 개체가 되었을 때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는 안 그러는데 다른 아이들의 멘탈 관리까지 우리가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잔인해졌어요. 잔혹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특히 또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도 본인이 뭐를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께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그리고 또 지나치게 부모님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는 수시로 파악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학업적인 게 있죠. 학업적이라고 제가 고급스럽게 포장했는데 말하자면 성적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빠 기대 달라, 엄마 기대 달라, 이렇게. 그리고 학교에서 달라. 막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 학업 문제가, 이 성적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멘탈을 흔들리는 거죠. 부모님 중에서 초격차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는 부모님들 말고 그 외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행복이고 성적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과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은 이 학업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나중에는 공부는 꼴도 보기 싫고 공부 잘하던 아이가 거기에 취미도 있고 재능도 있는 아이들이 다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는 게 바로 학업적인 압박에 못 견뎌서거든요. 제가 실은 이런 코너를 하나 마련할까 그랬는데 그냥 넘어간 것 중에 하나예요.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중에서 가장 아이들의 멘탈을 많이 흔들리고 상처로 남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와 엄마의 갈등입니다. 또 그런 갈등들을 거르는 거 없이 아이들한테 그냥 표현하고 그냥 보여주는 가장 커요. 네, 맞아요. 그러거나 부모님들의 편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눴죠. 네. 편애도 그냥 아우 가감없이 다 표현해요. 요즘 아이들이 놀지 못한다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놀 아이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 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너무 놀게
해주고 싶은데 놀 아이가 없대요. 저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놀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이쁘다고 제가 막 너무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로 아이들한테는 직업의 하나거든요. 직무의 하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놀아야 돼요. 노는 에너지 안에서 차기력도 발휘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고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균형 있게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놀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시간, 재밌어하는 시간, 그리고 미치게 그렇게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5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뺑뺑이 돌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건물 하나 놓고 학원 내에서도 뺑뺑이 돌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께 몇몇 아이들에 관련돼서는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절당한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찾아가거나 소화에 관련된 병원을 가듯이 머리가 아프고 감정이 안 좋으면 만약에 그게 심해 부모님도 관리가 안 되고 아이도 관리가 안 된다면 전문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좋은 약도 얼마든지 많고요. 그런데 아이가 무슨 병을 옮기는 균처럼 그 아이를 숨기거나 그리고 또 아이가 그냥 조금 내성적이라서 그래요. 눈빛만 봐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눈치채거든요. 제가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멘탈 관리를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멘탈 관리를 할 때는 아이의 멘탈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비교하실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체질적으로도 좀 건강하게 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 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 DNA 주신 분들이 다 부모님이신데 책임져야지.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약간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어떤 아이는 거기서 무너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쿨하게 땡 끝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앞서서 이야기한 그 멘탈이 자꾸만 흔들려. 조그만 거에도 막 흔들려. 이런 아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원래 약한 아이니까 하고 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 아이의 모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 멘탈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과 노력을 함께 해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안 좋은 것도 우리 아이들의 멘탈을 많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부모님들께서도 왜 그 얘기는 안 나오지? 그러실 텐데 게임을 포함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몰입되게 되고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컨텐츠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런 컨텐츠에 그 첫 번째로는 접근을 좀 막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그런 컨텐츠를 함께 지내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실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멘탈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근데 과거와는 많은 양상이 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졌지만 아이들에게는 멘탈에 치명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을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아이들을 많이 관찰을 하면서 이런 원인들이 멘탈을 빼앗아가는 아니면 멘탈을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용하고 관련을 좀 지어보면 네네.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관찰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관찰을 해야 돼? 라고 한다는 데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이게 애들하고 뭐 왕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면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를 잘 알아놔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멘탈이 약한 아이의 신호하고 그리고 관리 방법만 하면 돼요.